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가원로의 사무총장 장충근입니다. 오늘은 참 애국자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 정말 애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이 되면 광화문으로, 삼각지로, 또 지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태극을 흔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참 애국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읽은 책 중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전기를 읽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저의 어린 시절에 저한테 많은 영향을 주신 분인데, 그분의 일대기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거리에 떨어진 휴지 조각을 집어서 휴지통에 집어넣는 사람이 애국자다.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집 앞마당만 쓰는 게 아니라 옆집 마당도 쓸어주는 사람이 애국자다. 자, 우리가 말하는 애국자라는 것은 정말 높은 지위에 있다든가 또는 남한테 큰 영향을 주는 사람만이 애국자가 아니라 이러한 소소한 일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 애국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거론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중에 몇 사람의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참 애국자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자유민주당의 고영주 대표님을 들겠습니다. 이분은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발언으로 고소를 당했고 여러 가지 고초를 겪었습니다. 결론은 무죄로 판명이 됐지만 그런 과정에서 많은 협박도 받았을 거고 또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은 피해를 받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아직도 활발하게 애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당의 이름으로 도시 곳곳에 또는 지역에도 여러 가지 프랜카드가 걸리고 있는데, 그 프랜카드의 내용을 보면 친중 종북 좌파들의 간담을 써내려게 하는 그러한 표를 볼 수가 있고, 그런 표를 봄으로써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은 희열감을 느끼라고 봅니다. 최근에는 자유민주당을 창당해서 많은 사람들을 발굴하고 있지만 저는 궁극적으로는 국민의힘 후보들, 또 정광훈 목사님의 자유통일당, 이런 우파 정당들이 후보를 경선으로 단일화해가지고 좌파들과 싸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려는 분은 바로 정광훈 목사이십니다. 교회를 가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이 정치에 대한 얘기를 안 하십니다. 또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면 교인들이 떠나간다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나라를 걱정하는 이런 말씀을 목사님들이 해 주셔야 되는데, 목사님들은 침묵하고 있고 어떤 일부 목사님들은 오히려 친중 좌파를 호응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은 사랑제일교회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반공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많은 말씀을 해 주십니다. 광화문 세력이 분열되었을 때 정광훈 목사는 몸소 나오셔서 수십억의 돈을 써가면서 광화문 세력을 통일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구설수는 있지만 그런 잘못된 점보다는 잘하고 있는 면, 그런 면을 볼 때 정광훈 목사도 참 애국자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모시고 있는 대한민국 국가원로의 변길남 회장님이십니다. 이분은 육사 22기로 12.12에도 관여를 하셨고 특히 5.18 때 광주 교도소를 지키신 분이십니다. 삼공수 13대장으로서 당시 약 3천여 명의 전향하지 않은 자액들이 광주 교도소에 있었는데, 그 당시 우리 변길남 회장님께서 광주 교도소를 지키지 못했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 커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선언을 이끈 광주의 김종주 목사님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광주에 목회를 하시던 목사로서 약 300명의 광주 지역의 목사님을 모아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광주는 전통적으로 90% 이상이 좌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 10%도 안 되는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 선언을 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용기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불이익을 당할 것을 각오하고 자기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저는 참 애국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국가 원로에도 많은 애국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대한민국 국가 원로의 회원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신 제가가 돼야 대한민국 국가 원로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하고 또 배우자나 자식들 또 손주들한테 존경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저는 국가 원로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참 애국자를 말씀드리고 지도자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란 첫째, 용기가 있어야 된다. 비겁해서는 안 되겠죠. 자기의 소신을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거를 발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절제입니다. 아마 옳더라도 또 그거를 너무 오버해서 하는 자기를 절제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 참을 때는 참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공정한 마음과 정의감입니다. 공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를 하고 또 정의로워야 됩니다. 하는 일이 정의롭지 않다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결단력입니다. 중소기업들이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모한 결단력도 있지만 또 성공하는 경우를 보면 그 오너가 과감하게 판단해서 결단했을 때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제 주위에 보면은 결단할 때 결단하지 못해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결단력이 있어야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획력과 실행력입니다. 우리가 전략 전술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는 기획과 그거를 밀고 나갈 수 있는 실행력이 없으면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봉사하는 마음, 또 섬기는 마음입니다. 자기만 잘났다고 하고 남을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도자는 겸손하고 봉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일곱 번째는 적극성과 쾌활한 성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건 뭐 용기와 뭐 여러 가지 비슷하지만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뭐 인상을 쓴다든가 슬픈 표정을 지은다면 그를 다른 사람들은 힘이 안 날 겁니다. 밝은 마음, 어떤 자신감, 희망적인 거 이거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는 인정과 감사의 마음입니다. 아랫사람이 잘할 때 그를 잘했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마음, 또 그런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전문 지식입니다. 지도자는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 또 그 외 말고도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참모가 말할 때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결심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는 책임감입니다. 지도자는 잘못됐을 때에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잘했을 땐 당연하지만 잘못했을 때 이거 내가 잘못했다. 이건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참 애국자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